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휴일을 쉬고 와서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쁜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주말까지의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화요일에 우리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했는데 실망감으로 결국에 증시를 마감하고 휴일을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쉬는 사이에 경사스러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 국제지수에 우리 국채가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채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인식도가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래도 또 뉴욕 증시는 우리가 쉬는 동안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CPI 지수, PPI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국의 금융주,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도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주 후반 막판까지 자세하게 또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 내일 금통위가 또 열립니다. 우리는 과연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될지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들을 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S&P와 다우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훈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후반에는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유의미하게 유입될지,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지 이 부분도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 WGBI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편의점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목들 골라보면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 물밑 협상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한량의 낙수 효과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뉴욕 증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중동 불안 우려를 떠차는 분위기가 커지며 이틀 연속 증시 상승을 견인하면서 내일 나올 CPI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애플, 아마존 등의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끄는 가운데 반독점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알파벳이 조정을 보였고, 로보택시 발표를 앞둔 테슬라가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달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25bp 인하가 통화정책 정상화의 점진적인 경로와 일치한다고 밝힌 만큼 지난달 비농업 고용이 예상 밖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급등을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추가 경기 부양책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 속에서 재차 급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경제 황금 연휴 동안 소비 지표가 부진했던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식이 이미 고평가된 상태에서 정부의 지출 약속이 실제 자금 투입으로 뒷받침되어야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으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 흐름은 괜찮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융 국내 증시는 우리가 쉬는 동안 강세 흐름을 이어간 미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의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들이 함께 동반부진에 시달리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하며 훈풍을 예상한 SK 하이닉스마저도 3%가량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인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반도체 섹터의 운명이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편 전일 우리가 쉬는 동안 세계 최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제지수에 한국 채권이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수만에 이른 성과인데 이번 지수 편입을 계기로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더불어 국내 우량 기업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전 재정이 세계가 인정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주식시장의 경우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하지만 지난 공매도 금지 여파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선진시장 지위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외국인 매도로 코스피가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공매도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오늘 장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긍정적인 출발 상황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그리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 지수는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회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 포착을 하셨을지 먼저 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인데요. 내년부터 최대 90조 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에서 빚어졌던 원화채 디스카운트 현상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국채지수인 WGBI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장 막판쯤에 이제 오후쯤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반 정도 가능성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또 깜짝 편입이 성공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았는데 깜짝 발표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게 좋은 일이겠죠, 우리에겐. 그렇죠. 자금이 이제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네. 증시나 또는 이제 국채에서 자금 모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네.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오늘 좀 전략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난 이제 2022년 9월 이제 편입 후보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에 2년 만에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온 네.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1월부터 이제 내년 본격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WGBI 즉 이 세계 국채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블룸버그 버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와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지수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이제 투자 자금 규모가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 네.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규모입니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가 만약에 이제 이 지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된다면 한 2.22%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2% 상황이고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75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 지금 현재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국채 순발행 규모가 83조 한 7천억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네. 순조롭게 이제 자금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금이 이제 국채 쪽으로 이제 유입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자금이 또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조금 이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그 효과는 일단 뭐 국내 채권 금리의 하락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그리고 외환 시장 수급 안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대출 금리 같은 것은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같이 이제 연동돼서 반영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빅컷 금리 인하를 실시했을 때 네. 이때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금융회사,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한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이때 한 57%가 이 AI 섹터 같은 성장주보다는 이 가치주가 우세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가치주 하면은 이제 자동차 섹터 그리고 금융주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이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주 또는 경기 순환주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국제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금리 하방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안정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고 국채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런 길들이 열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주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아까 박정식 파트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할지 한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윅비 편입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특히나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주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 주도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군들 5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관련돼서 정부가 첨단 전략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는 1%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최근 저점을 다진 뒤에 다시금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기술과 관련해서는 드림시큐리티가 전거래일은 하락을 하고 지금 3,000원대에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8월 달부터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SOC 사업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현대 로템이 0.3%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됐을 때는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왕굴에 관련된 프로젝트 대표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0.5%가량 하락으로 정거래를 마감했지만 최근에 지금 5만 원대 돌파를 위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주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국채 발행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만큼 회사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 기업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종목을 고를지 전문가들의 시선이 좀 궁금합니다. 세계국제지수 편입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형주 쪽은 기업 회사채 모집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현대제철도 뭐 주가는 바닥이지만 회사채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모집이 된 어떤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소형주 쪽, 중소형주 쪽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네, 금리를 낮출 금리 가능성도 지금 많이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한번 자동차 눈여겨 쪽. 보았고요. 근데 이 자동차 섹터는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올해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슈가 그렇게 강력하게 좀 그쵸, 주가 크질 상승을 않아요. 만들 가능성이 조금 이제 이슈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이지만 좀 배터리 쪽과도 같이 좀 연관이 되면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요즘 또 2차 전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닉스라는 종목을 이닉스. 갖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지난 2023년까지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1, 2분기에 실적이 다소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 또 최근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만한 어떤 그런 요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닉스는 이제 2차 전지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은 이 세이프 한마디로 조금 안정성 이제 솔루션 관련 업체로 배터리 안정성에 기여하는 이제 배터리 셀 패드와 그리고 내화 격벽 그리고 테이프 그리고 흡음재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 스텔란티스 등이 이 회사가 개발하는 이 당사가 개발한 및 양산차의 전기차의 이 배터리셀 패드에 내화 격벽,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 격벽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직접 고객사로도 현대모비스와 H그린파워, SK온 계열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미국 쪽 범인이죠. 이쪽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1,158억인데 올해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이제 기말 현금성 자산 최근 2분기 기준으로 기말 현금성 자산이 518억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측면에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만하고 또 연휴 기간에 또 전기차 화재 소식이 하나 또 들렸죠. 그쵸, 네. 이 기아 니로가 이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에 또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닉스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쌍바닥 정도 흐름을 바닥권에서 쌍바닥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패턴 이제 공부를 시켜드릴 때도 20선 위에 주가가 조금 올라탄 다음에 다시금 이제 내려가고 20선을 이제 재돌파하는 시점에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닉스가 이제 그러한 패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단기적인 상승력을 이제 취해볼 만하고요. 상장 이후 주가도 조금 많이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쨌든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라서 오히려 또 최근에 금리 인하의 이 기조에 맞춰서 조금 중소형 옹주들 보자. 자동차 쪽을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자동차만으로는 모멘텀 좀 약하니까 2차 전지 연관돼 있는 이닉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왔고요. 대형주를 주셨네요. 네, 일단은 뭐 국채 시장이 잘 되면은 그 이제 하위 시장인 회사채 시장도 잘 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회사채 시장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3년 만에 모집했었던 회사채 공모 시장에서 무려 3조 가까이 매수 주문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연달아서 한 8천억 정도 더 추가적인 증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종목으로도 충분히 부각받을 좋네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번 이제 매수 주문에서도 연기금이 특히나 러브콜
발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우량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멘텀이 좋다는 것으로 우리가 또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0만 원대까지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해주고 지금 100만 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또 눌림목 구간에다가 외국인 순매수도 여전히 또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수급 동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렇게 공모 자금을 조달한 자금으로 어떤 것들을 하냐라고 봤을 때 오공장 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는 회사채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필요 자금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3조 2천억 원 정도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보된 자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오공장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내년 이제 4월 달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공장이 만약에 증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 능력이 총 78만 리터 정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공장들 5공장 외에도 6공장에서 8공장까지도 지금 현재 투자 계획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6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완공 예정이라서 또 남은 이제 일부 자금은 6공장 증설에도 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32년 이제 완공 예정이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생물보안법의 수혜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세계 최대의 규모의 이런 생산 수준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움직임도 잠시 살펴보면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일봉상 움직임 봤을 때 5일선과 20일선이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움직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60일선 돌파 이후로 60일선을 지금 이탈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구간대 이탈 여부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중요 구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95만 원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지 흐름 계속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곽유정 파트너님은 주셨어요.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박정식 파트너의 의견도 있었고요.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오히려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수혜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형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편의점 업계가 10월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세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주요 상품들의 매출도 급증했는데요. 가을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편의점 특수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밀키트, 식재료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외식, 식품, 유통업계 훈풍도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편의점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편의점주가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요즘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뭐 어제도 쉬는 날이었지만 뭐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네. 뭐 최근에 또 흑백요리사 또 요리 또 신드롬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주 투자 괜찮을까요? 편의점주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그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흑백 요리사로 인해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흑백 요리사 열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국내 식음료 시장 쪽에 있어서 수출 모멘텀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흑백 요리사 내에서 이제 썼던 식품들이라든지 내지는 냉장고 이쪽 이제 기업들이 지금 간접, 파생 이런 광고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흑백 요리사 보려고 연휴에 딱 장마감 하자마자 4시에 넷플릭스에 뜨는 마지막 회를 바로 이제 본방사수를 했고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내내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많이 드셨나요? 네, 그래서 파생
게임 그 콘텐츠들을 예. 그 소비를 하느라고 유튜브 내에서 흑백 요리사를 검색해서 관련된 밈이나 네. 콘텐츠 이걸 보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의 식당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예약이 꽉꽉 찼답니다. 네, 또. 저도 진짜 가보고 싶지만 예약이 꽉 차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편의점 쪽에서 파생된 이런 이제 IP를 통해서 셰프들의 이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곧 출시를 하거나 그러니까요. 진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네, 벌써.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인기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지금 비영어권 국가 쪽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서는 지금 거의 차트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동이나 오세아니아 지역, 북미 유럽권에서는 지금 10위권 안에 안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식을 세계화로 이렇게 콘텐츠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해서 우리도 이런 요리, 한국의 요리를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네네.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제 한국에서 만든 음식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K푸드 열풍이 올 상반기에도 대단했지만 이제는 뭐 라면에서 더 나아가서 일례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나폴리 마피아 그 우승자 그분이 만드신 이제 상품 중에서 밤 디저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네. 밤과 관련되어 있는 디저트류 더 카페라든지 내지는 지금 메가 MGC 같은 카페에서는 밤 음료가 매출이 지금 너무 잘 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만들었을 때 부수적인 재료들 있죠. 다이제 그리고 토피넛 라떼, 연새우육빵 이 지금 세 가지 아이템들도 매출액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늘어났어요. 합니다. 지금 CU 쪽에서는 이미 지금 협업을 해서 12일에 이 밤 디저트를 네, 또 출시할 출시된다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열풍이 결국에는 이제 편의점 아이템으로도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편의점 쪽이 지금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는 그쵸. 분위기였거든요. 네, 포화됐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게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흑백 요리사와 이렇게 파생된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나온 냉장고는 LG전자에서 나왔거든요. 네. LG전자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연새우육빵 같은 경우는 CU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CU라든지 이런 이제 편의점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최현석 셰프의 그 장사 미션에서 그 극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네네. 더 이제 수출이 그러게요.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재밌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흑백 요리사를 필두로 요 모멘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해서 음식료 업종과 편의점 업종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사실 편의점주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편의점주 포함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곰별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품과 편의점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좀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흑백 요리사가 매출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주가까지 껑충 오를 수 있을지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식품 업계에선 두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김을 맛있게 굽기 위해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잘 배합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오뚜기의 참기름과 들기름 홍보 효과가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뚜기 지금 1%가량 하락했지만 지금 40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패자부활전과 관련해서 너구리 라면을 활용한 음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너구리 검색 빈도가 흑백 요리사에 출연을 한 다음에 10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 전일 4%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 관련 기업들 10월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편의점 관련 기업들의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2%가량 하락했고요. 이마트 역시나 1%가량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주가 부분만 보게 된다면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편의점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흑백 요리사의 인기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편의점과 식품 관련주들 봤는데 뭐 말씀을 해드렸듯이 뭐 흑백요리사뿐만 아니라 지금 또 10월 한참 또 나들이 가거나 뭐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편의점에 줄을 막 섭니다. 이러면 이게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2분기까지는 계절적으로 비수기고요. 그쵸, 보통 이제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연휴도 3분기를 많았죠. 이제 성수기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증권가 쪽에서는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번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너무 오래 갔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들 판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작이 좀 덜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단 흑백 요리사 이 이슈만 좀 초점을 맞춰봤을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CU 쪽에서는 그 밤 디저트 출시한다고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셰프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식 상품들, 밀키트들을 지금 몇 가지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실적 봤을 때 GS 리테일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그런가요? 봐서 저는 GS 리테일 가져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저트 그 한 종류, 연세 우유빵과 이제 밤 티라미슈 그것만 판매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넷플릭스와 공식적으로 협업 관계를 구축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셰프들 지금 이제 초반에 이제 출시하게 되는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모카세, 만찢남, 장호준 셰프들의 이제 상품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여기서 잘 되면은 이제 그 외에 그 백수저 요리사들이라든지 흑수저 요리사들 파생 상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공식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네요. 봤고요. 또한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에 또 마진율이 또 높은 편이니까 디저트류 몇천 원짜리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10,000원에 가까운 네. 가격대에 판매를 하는 게 단가가 높은 당연히 거. 단가가 네. 높으니까 마진 남는다. 그래서 봤고요. 이모카세분 같은 경우에서는 보니까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 토스트 샌드위치 이게 실제로 이모카세 그분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서 팔고 있는 그 메뉴 메뉴예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미션에서도 그 딱 하나의 술상에 나왔었던 메뉴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약을 못 하니까 맛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소비자들의 그런 그러게요.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할 수 궁금하긴 있는 하네요. 부분이 있고요. 만찢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3일 정도 한정 수량을 토대로 판매를 일단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호준 셰프 같은 경우는 오뎅탕, 무고기, 대파, 우동까지 이제 판매를 하는데 거의 한 탑 5 안에 5손가락 안에 이번에 거의 진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열풍이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뎅탕이나 우동 같은 경우에는 캠핑에서도 많이 또 쓸 수 있는 그쵸.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번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기점으로 해서 딱 겨울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네네. 감절기에 쌀쌀할 때 먹을 만한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일단 편의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안정적인 편이기도 네. 하고 배당 성향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GS 마켓 쪽에서도 고물가로 인해서 소포작으로 이제 신선식품들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네. 슈퍼 그런 마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혜 채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네네.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마진 개선을 이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GS 리테일 이제 주가 움직임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도 편의점주들이 좀 소외주였어요. 최근에. 네.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6월 달에 거래량 한번 들어와주고 나서 지금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노린다 했을 때 2만 원에서 지금 2만 원대거든요. 2만 3천 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열풍에 힘입어서 GS 리테일의 주가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까지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절적 성수기와 이 흑백 요리사의 모멘텀 함께 받으면서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네, 보긴 했습니다만 편의점이라는 걸 이제 이슈를 딱 들었을 때 네. 흑백 요리사와 연관 지을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심 가득한 종목을 좀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3대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을 좀 세븐일레븐. 네,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세븐일레븐이
병맥주를 엄청 싸게 팔았거든요. 아, 많이 드셨군요. 요즘 이게 4병당 4병 이상 구매하면 1,500원 정도의 이제 병맥주를 팔게 되는데 어허. 이게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연동하면 또 20% 더 할인되면서 어허. 병당 1,200원대까지 판매를 했어요. 예. 거기다가 또 병을 또 매입하잖아요. 그럼 병을 또 130원에 매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환불을 해주는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1,060원 정도, 한 1,070원 1,070원 정도에 1,000원에 그냥. 예, 그렇게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세븐일레븐이 상당히 좀 아하. 긍정적이고 또 좋은 여기 정보네요. 롯데 ATM 기계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수수료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현금을 인출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이용하는데 일단은 이 롯데 지주라는 회사가 이 자회사 종속회사인 코리아 세븐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면서 최근 이제 한국 미니스톱이라는 이제 편의점을 이제 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제 국내에서 3대 편의점 구축 체계를 확고히 이제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들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 0.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인데 실적은 영업이익은 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4,937억인데 올해는 이제 5천억대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년도에 또 이제 주당 배당을 1,500원, 주당 1,500원 이제 배당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6.1% 정도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현재 이제 영업이익 나오고 있는 측면으로 지금 주가 대비 1,500원 정도를 배당을 한다면 또 한 6.1%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난 전년도에 이제 주가 상승률 대략 10월 이후부터 이제 배당될 때까지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때 대략 한 25,000원대에서 29,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었어요. 작년 연말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월이죠. 지금부터 만약에 다시 한번 뭐 29,000원, 27,000원대까지만 상승이 나와준다면 최소 한 10% 정도의 또 주가 수익도 그렇네요. 우리가 또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과 주가 수익을 한꺼번에 챙기게 된다면 대략 한 16% 정도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이제 배당만 해준다면 네. 지금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연말까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의점주 이야기 해주시면서 뭐 연말 수익 계획까지 잘 짜주셨습니다. 롯데지주, 뭐 GS 리테일도 역시 뭐 배당 관련해서는 쏠쏠하게 주니까 GS 리테일과 롯데지주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 즉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할 걸로 예상되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상상인증권에서 발간한 숲 관련 리포트 확인해보죠. 제목에 성장 스토리 지속적인 점검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숲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 가운데서 별풍선이나 광고 매출이 기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2024년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추정치를 낮춰 잡으면서 목표 주가 기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합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영업비용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매출액은 기대 이상이 나오지 않고 기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이 영업비용 증대된 이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권 대송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전산 수수료, 세 번째는 파리올림픽 중계 관련 비용인데요. 첫 번째 상품권 관련 비용이나 파리 올림픽 중계 비용은 일시에 그치겠습니다. 일시적 요인이라는 건데 두 번째 요인인 글로벌 전산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3분기 글로벌 전산 수수료는 20억 원가량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P2P 그리드 적용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P2P 그리드라는 것은 일종의 토렌트와 유사한 영상 공유 기술인데 시청자들 간의 영상을 주고받아 공유하는 겁니다. 이 트래픽을 시청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P2P 그리드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술이 적용될 때까지는 전산 수수료가 4분기에도 계속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숲의 리브랜딩이 나오면서 지표가 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숲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던 요인은 총 투자 포인트 3가지에 기인하는데요. 이 투자 포인트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멀어지고 있는 것도 투자 의견 하향의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이 부분은 네이버 치지직의 스트리머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내년도에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은 망 사용료가 먼저 투입되고 마케팅 비용이 먼저 투입되면서 마진에 소폭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되는 내년 초까지 또 확인 시점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별풍선 매출 성장률인데 결국에는 새로운 콘텐츠인 엑셀 방송이나 리그 등이 등장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점유율 변동에도 기인을 하면서 변동이 함께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장 확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는 대우건설에 관한 보고서고요. 유안타증권에서 발간을 했고 제목에는 체코 원전 그 이후엔이라고 달았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수가는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이 비용, 즉 원가율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매출액 3분기에는 2조 4,05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040억 원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17%나 하회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준공 현장의 정산 비용 문제 그리고 미분양 매출 채권의 상각 문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900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대우건설 사실 누계 수주 3분기에 7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치 6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록이라고 보이는데 발목을 잡는 건 해외 수주 실적입니다. 연간 목표치인 3조 원의 7%에 불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 수주 실적을 간단하게 표로 살펴보면 3분기 중에 기대했던 게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플랜트 수주 그리고 리비아 인프라 재건 관련한 수주였습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비료 공장 프로젝트는 결론적으로 수주에 실패했고요. 리비아의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는 3분기 기대됐던 점에서 4분기로 결과가 지연됐습니다. 다만 4분기 리비아 건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까다로운 입찰 경쟁과는 달리 수주가 조금 더 순조로운 수의 계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4분기에는 리비아에 더해서 이라크 건도 수주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라크는 해군기지 관련한 프로젝트에 마찬가지 수의 계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 9천억 원 그리고 1조 8천억 원의 수주 금액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 수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장기적인 주가 우상향이 나오려면 국내 주택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가 확인해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전거래일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년 단위로 봤을 때 대우건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7월에 잠깐 불꽃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체코 원전 이슈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비료 공장 수주 기대감이 나왔던 때인데요. 다만 일주일 주가 반짝한 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연초 대비해서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9%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요. 앞으로 원가율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국내 미분양이 줄어드는지 추이를 확인해야 주가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우건설 가격은 3,7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민석 파트너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지금 이제 다우나 S&P가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유가적인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는 영향으로 좀 피해가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언론에 따르면은 군사시설을 이제 목표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지금 기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은 이제 일부 위원들이 B컷을 좀 동참을 했음에도 매파적인 발언이 여러 개 확대되면서 이게 향후 금리 인하의 결론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행보의 방향성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금일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11일이죠. 그때 이제 9월 CPI와 PPI 발표 지수가 있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대차에서 인도법인에 대한 지금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 공보 밴드가 나왔는데 뭐 하나로 약 한 29,000원에서 뭐 31,000원대로 좀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단의 공모가 결정이 될 경우에 아무래도 공보 금액이 약 4조 4천 한 600억으로 좀 보이는데 사상 RPO 인도 규모의 RPO 최대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지금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도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단기 테마성 흐름을 계속 유의하면서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뭐 중동 리스크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등 이런 관련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차 전지와 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관련 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입도 잘 들어왔던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는요, 광무고요. 광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벤츠 계열사하고 전자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차 전지에 적극적인 투자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수 전략은 매수가는 시가부터 그리고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글날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FOMC 9월 의사록을 확인을 해봤더니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이게 앞으로의 금리 결정, 금리 이제 또 11월 FOMC 회의에서는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유가가 좀 내려가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 화요일 날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중국 시장이 급락해버렸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심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좀 다른 온도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박수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개장 전 탑3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승할 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 증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물론 처음에는 시장에서는 약 100조 위안
100조 위안까지도 지금 현재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35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감으로 최근에 다시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틀 연속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매동 물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심천도 마찬가지고 상해종합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석유화학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상승 추세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늘도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우려감에 단기 급등을 했다가 또 간밤에는 또 단기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뭐 서부 텍사스유도 마찬가지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였고 배럴당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지만 뭐 그렇다 해서 이 부분들이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가 단기 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생각보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잠잠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묻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지금 현재 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현재 원유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대비해서 20% 이상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얘기했고 내년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 생산량의 20% 이상 더 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등락폭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등락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자,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이던스 발표를 했죠. 실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고,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벤츠 쪽에 이제 수주 물량이 뭐 이슈가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뭐 수조 원의 시장에서는 약 수조 원의 물량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성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내일 그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680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LG 에너지솔루션 뭐 단기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주가의 수급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신호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소범 대표는 중국 증시 그리고 국제 유가 2차 전지 관련 이슈 짚어주셨고요. 신일섭 위원은 오늘 탑3 어떤 걸 꼽아오셨을까요? 네, 제약주의 강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낳은 유산인데 대웅제약, 보령, 녹십자, HK, 이노행까지 순서대로 그냥 순서 없이 순환매를 돌고 있고요. 거기다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부분에서 면역항암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제약주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관심을 계속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까지 갔고요. ABL 바이오 지금 이제 3번 타자가 남았는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죠, 지금. 6월 달에 BMS가 옵디보를 무료 제공했고요. 이번에 머크의 키트루다가 무료 제공을 했습니다. 옵디보든 지금 키트루다든 아까 전에 노벨 화학상에서 면역항암제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단백질을 AI가 찾아내는 그 부분에서 구글의 딥마인드 쪽에서 노벨 화학상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 단백질로 치료라는 거거든요. 암을 일으키는 것도 단백질이고 암을 이겨내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최적의 단백질을 AI가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AI 시대의 이 의료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옵디보다라든가 키트루다 같은 이 면역 항암제도 계속해서 자기를 가꾸면서 이제 그 짝꿍들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단백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ABL 바이오의 이중 항체 기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래파디 T 기술을 적용한 ABL 바이오의 이중 항체 기술에 반한 나머지
그 수억 대,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이 무상 제공을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끝나지 않은 상승입니다. 진짜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사 신고가를 매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 자체를 통째로 봐야겠죠. 이번에 카덱스에서도 이 하나 그룹의 세 개의 회사가 단체로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의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이제 해군까지 완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욱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K9 자주포라 레드백이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이슈고요. 이제는 우주항공에다가 해양 쪽까지 모멘텀으로 지금 일으켜낼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한화 SAR 위성, A사 레이다 이런 것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지금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AIP 리튬 전지 결합한 잠수함 개발, 거기다가 이제 무인 잠수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이 과열권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수익을 최대화해서 극대적인 수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출발 대기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미증시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에 대한 훈풍 고스란히 받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2%가량 상승한 2,607선, 그리고 코스닥은 0.4%가량 오른 781선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다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3% 이상의 강한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TSMC가 매출 3분기 매출이 39%가량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K하이닉스 오늘 힘을 강하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 현대차도 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기아 역시나 2% 이상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 선 다시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인도 법인 IPO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은 1%가량의 하락,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0.6%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2차 전지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엔캠도 2% 이상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되죠. 이를 앞두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제약 전거래의 낙폭을 만회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타났는데, 아니면 중국 시장의 어제 급락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또 조정받으면서 좀 쉬어가게 될지, 오히려 이것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가장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실적 발표 후에 반성문을 써낸 삼성전자, 과연 이것이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6만 100원 선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3% 넘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는 18만 3,900원까지 올라오면서 자, 이 격차 줄어들고 있고 온도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온도차 냉엄하게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역시 실적 발표가 나서 주가 올랐는데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1.2% 가까이, 2% 가까이 하락세를 출발하면서 42만 7,500원 정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코스피는 0.6% 상승세 2,6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고 코스닥 시장도 0.6% 가까이 상승 탄력 보이면서 함께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출발했는지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장 양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탄력이 더 좋습니다. 0.5%가량 오르면서 2,608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가량 상승한 78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좋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역시나 빨간불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다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 SK하이닉스는 3% 이상의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의 호실적이 고스란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HBM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일제히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완성차인 현대차와 기아도 2에서 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금융주들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KB금융이 0.6%가량 하락 출발, 신한지주는 0.7%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8%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고요. 오늘 카카오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관련주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4%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자, 시장의 출발 상황 일단은 코스피가 2,608포인트 선, 2,60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78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일단은 중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미국 시장의 상승에 우리가 힘을 받으면서 주목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양상이고요. 자,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코스피에선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처럼 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반면에 기관은 매수로 180억 원 정도 매수, 개인도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선물 시장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될 거로 예상됐지만 정규장이 시작된 뒤에는 오히려 탄력이 더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1.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은 0.1% 하락 출발, 에코프로는 오히려 0.1%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 가운데서는 엔캠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2%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은데요. 휴젤이 1% 이상의 상승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단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의 소송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전거래 강한 하락을 맞으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낙폭을 만회해주기 위해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2%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역시나 오늘 3% 그리고 ABL바이오도 2.6%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흐름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엔터주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JYP 엔터 0.3%가량 빠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HP, SP와 같은 지난 거래일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도 오늘은 낙폭을 만회해주기 위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항공주가 강하게 불꽃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6% 이상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온 가운데 바이오가 오늘 2%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뒤는 제약이 뒤쫓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도 1.8%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죠. 온라인 플랫폼 역시나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되어서 광고와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과 보험, 통신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도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어떠한 특징점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요즘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유행이네요.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는 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항공주들 중에 티웨이 항공과 관련해서 또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티웨이 항공이 지금 10% 넘게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 항공주 아까 업종 전반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는 이유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상승 탄력은 유지하고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0.7%대까지 2610포인트 선도 넘어서는 모습이고 여전히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도, 역시 선물 시장도 함께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내년 시간이 텀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바로 시장에 반영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에서 지금 1,348원, 49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 오늘도 1,350원대까지 일단은 터치를 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쉬고 왔는데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중국 쪽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큰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유한양이 지금 현재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지금 관련 계열사들을 지금 이제 정리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상원과 대통령의 이제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하원은 최근에 통과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우시 바이오 쪽은 자회사들이 보면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쪽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회사들을 지금 이제 자회사들 좀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좋지 않겠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있어서 소비가 65%입니다. 압도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서 일부 철수를 한다. 이 부분은 분명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최근에 렉나자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유한양이라든가 그리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 SK바이오팜도 지금 3% 상승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슈 소멸로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들의 주가 상승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한양을 예를 들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금 5.8%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한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물량을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이어주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물량들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아침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가 벌써 넘어섰습니다. 지금 몇 분 만에 100만 주가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대략적으로 한 500만 주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1000만 주 2천만 주까지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자, 유한양이만 그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5이평선을 지금 현재 양봉으로 좀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들. 15이평선을 양봉으로 돌파한다는 건 추세를 지금 살려서 단기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부분에 있어서 22평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생명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들을 보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22평선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준점을 잡는 게 보통 보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15이평을 아래로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15이평 위로 올라간다면 단기적인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이오 쪽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4%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네.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시속 게임이죠. 삼성전자 내려가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또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 같으면 SK하이닉스가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TSMC라든가 어드반테스트라든가 여러 지금 이제 AI 칩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상승 흐름들 좀 긍정적이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삼성전자 6만 원 붕괴됐습니다. 59,700원, 600원까지 내려가서 1%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앞서서 보셨듯이 4% 가까이 상승 탄력 나타내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섭 위원님과도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 자, 위원님 유한양행 또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매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바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몇 달째 얘기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선택을 안 하신 거라면 그렇죠? 지금 이 기존에 있던 걸 못 버리는 건데 반도체 2차 전지 진흙탕에 빠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7에서도 탈락했어요. 브로드컴이 그 자리를 뺏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유한양이 이제 다시 이 지금 신고가를 만약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유한양행이 지금 어떤 신에서 돌풍을 일으켰나요? 비소세포 폐암신이죠. 근데 문제는 표적 항암제의 최대 단점이 뭐였어요? 내성이죠. 내성, 돌연변이에 의한 내성. 그거는 유한양행의 렉나자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해결 못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유한양의 렉나자를 1차 치료제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뇌 전이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돌연변이를 막는 치료제가 또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다음 타자는 그 돌연변이를 잡는 것을 만들고 있는 애들로 묶어야겠죠. HK 이노엔이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걔는 전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고 보로노이하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죠. 이 두 개가 비소세포 폐암에 아까 타그리소 그리고 렉나자로 인해서 썼는데도 그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그 돌연변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세 명이서 3인방이 지금 다시 구성될 그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 플랫폼 4인방 계속 얘기 드렸는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4개 중에 1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2달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타자 남았다고 했죠. 펩트론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에. 오늘은 ABL 바이오가 폭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뷰티도 마찬가지죠. 지금 파마리서치랑 지금 클래시스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예 정말 이게 더 확산이 돼가지고 건드리지 않는 것까지 간다. 그럼 아까 어제 말씀드린 줄기세포 관련주가 갈 수도 있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에서 받은 게 AI로 지금 바이오 지금 단백질이고 뭐고 발견하는 거잖아요. AI 바이오를 찾아보면 돼요 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종 안에서 횡으로 가야지 그냥 전체 업종을 놓고 횡으로 갈 거라 생각해서 옆에 있잖아요. 떡고물 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지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매일매일 강조해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 투자자들이 더 관심 많이 갖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업종의 강한 시세 분출 TA항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항공에 대한 검색 빈도 역시나 투자자들 지금 강하게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TA항공입니다. TA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 손호그룹과 그리고 지금 1대 주주로 있는
예림당의 지분율 차이가 2%가량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TA항공뿐만 아니라 대명 손호그룹주들 그리고 예림당까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터류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터류에 대해서 지금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달 들어 히터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희귀 금속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에 대한 검색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순환매를 돌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검색빈도가 높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에 대한 검색빈도 여전합니다. 전력설비, HBM 그리고 반도체 지금 연관되어서 지금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TA 관련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정말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한가에 올라선 TA 홀딩스 그리고 예림당이고요. 대명 손호시즌 역시나 뒤따라가면서 24%가량의 급등세, TA 항공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급락을 했는데 윙이푸드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상장 기업이죠. 오늘 14%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 중국에서 지금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락이 오늘도 1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습니다. 이닉스 그리고 한빛레이저가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락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락과 대화제약 같이 함께 엮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과연 가격 제한폭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K삼양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회사를 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좀 시장의 주목을 직전 거래일부터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 쏠리고 있는데 오늘 결국에는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1.6%가량의 하락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오늘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G가 7%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한농화성도 오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5% 이상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서 관심 가는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탄력 양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박순번 대표님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뜨겁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대만 쪽에 지금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관련된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좀 GB200 AI 칩에 대한 이제 내용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드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랑 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어드밴테스트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Y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YC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어드밴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 차이가 최근에는 많이 좁혀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YC에 대한 관심도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0.9%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 분위기는 좀 이어나갈 수 있다. 어드밴테스트의 주가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TMC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상승 추세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오늘 한미 반도체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미 반도체도 지금 6%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 한미 반도체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에 거래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상승 분위기에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도
급등하고 있다는 모습들, 한미반도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미반도체도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죠. 6월 달에 고점을 현재 찍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11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아니면 업황 반등이 되었든 간에 이제는 한미반도체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34만 주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상장 주수가 9,60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되는데, 현재 이 정도 움직임에서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4만 원까지도 무난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도 올라간다. 다만 SK 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가 좀 더 가볍게, 좀 더 반등 탄력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SK 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를 대응하시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장중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뭐 오후장에 뭐 오늘 좀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오후장에 혹시나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밀린다, 오후장에 뭐 그런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 뭐 그럴 수 있죠. 요즘 뭐 워낙 또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많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혹시나 윗꼬리를 달면서 밀린다면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오전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후장에 대응하시는 건 좋다.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YC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오전에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전에 조금 사고, 그리고 오후장에 우리가 좀 사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를 들어가고 싶다 한다면은 오전에 한 5% 정도, 오후에 한 5% 정도, 뭐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침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 발표를 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좀 많이 남아 있고, 내일 만에 하나 테슬라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4680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시장에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내일 주가 상승 흐름 좀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또다시 장중에 기록하면서 59,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9,500원 정도로 올라왔고요. 현대차, 기아는 역시 다음 주부터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 IPO 공모주 청약 이어진다는 소식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이버가 오랜만에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과 수익률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오랜만에 2.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K 쪽에서 공개 매수가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고려아연 지금 일단 1.9%, 2% 가까이 하락세 76만 1,000원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일섭 위원님과도 종목 볼 텐데 제밥이 말고도 또 뭐 보면 좋을까요? 네, 제밥이만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가요? 한눈 팔 때가 아니고요. 지금 유한양행이 2005년도에 RSI 기준으로 85 정도 갔거든요. 그 당시가 수출주로 변신하면서 내수주에서 성장주로 변신하던 그 타이밍인데, 그때의 모멘텀보다는 지금의 모멘텀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2.63 정도 찍고 있는데 85 정도 찍을 때까지 지금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17만 원 정도 가면은 그때 다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위만 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티어는 유한양행이 펼치는 씬이 하나가 있고요. 알테오젠이 펼치는 씬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펼치는 씬에서 아까 그 순위가 그 비소세포팜 치료제 관련해서 보로노이가 2등 주고, 그다음에 브릿지바이오 프로텍텍스가 테라피틱스가 2등 주, 3등 주죠. 그다음에 HK 이노엔이 4등 주입니다. 이렇게 가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협력사 관련해서 오스코텍하고 협력해서 이걸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력사 관련해서는 오스코텍이 2등 주, 3등 주는 인벤티지랩입니다. 지금 같이 협력해서 전임상 단계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1등 주, 2등 주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걸 못 잡았을 경우에, 혹은 1등 주 수익이 워낙 많이 나왔을 경우에 나눠가지고 3, 4등 주에 가란 얘기죠. 그리고 1등 주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변두리로 가서, 변두리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만 만드는 그 제조이기 때문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CDMO의 1위잖아요. 1위고 여기서도 1등 주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등,
그다음에 바이넥스 2등, 그다음에 ST팜 3등, 그다음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4등입니다. 이런 CDMO 관련주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바이오 다인이라던가 지금 이런 그 로슈라던가 무슨 머크라던가 어쨌든 다국적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업체들 있죠. 이런 것들이 기술 수출로 이어지면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전 계약이든 공동 연구 계약이든 최종 기술 수출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인데 그 단계에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음에 들면 거기서 최종 기술 수출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뷰티는 당연히 클래시스랑 아까 전에 저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이 두 개만 계속 집중해서 공략을 하시기 바라고 언제까지냐면은 선두주 1등주가 사상 최고로 갔던 그 자리 이상을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걸 놓으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여전히 집중해야 된다. 지금 시장은 온통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박수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만기일이기도 하고 변동성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디서 저점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6만 원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움직임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섭 의원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빠방한 포트폴리오 얘기했는데 바이오 방산 네. 두 개만 파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과열권에 있는데 과열권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신고가를 가는 이 강력한 그 시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지금 펩트론, ABL 계속 급등하고 있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급등해서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갈 수도 있으니 빨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방산에 주목하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좋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넷마블 주셨는데 곧 있으면 이제 지스타가 또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모멘텀들 체크해볼까요? 네, 우선 게임주들 최근에 좀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라는 신작을 11월 달에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스타를 맞춰서 좀 공개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킹아서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리포트로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 현재 지스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좀 신작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넷마블도 좀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넷마블을 골라주셨는데 오늘 뭐 게임주들이 또 약간 눌리기도 했어요. 가격 전략 오늘 또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뭐 전일 종가 기준에서 2하권이면 뭐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5만 원 후반대에서는 장기 평선의 지지대도 확실히 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5만 원 후반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인 6만 5천 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 이탈 자리 5만 5천 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만 원 근처에서 계속 매집해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게임주 중에 하나 넷마블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매수 위치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집중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우선 이 세계 3대 채권 지수 그 가운데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네. 사실 다소 낯설게 여기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수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 네. 코스닥 같은 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뭐 삼성전자 같이 무게감 있고 잘 알려진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그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 모든 시장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대표성이 그렇죠. 존재하지만 그런 식으로 채권 시장 내에서도 여러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채권들을 편성해서 지수를 그러니까 코스피처럼 만든 겁니다. 그 지수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가입한 WGBI,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하는 건 세계 유의성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입한 게 이번에 26번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번째 국가. 그러니까 그 앞에 미국, 네. 일본, 중국 순으로 이제 그 마켓 사이즈, 그러니까 미국이 채권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했겠죠. 대략 한 40% 비중 정도가 되고요. 일본 마켓이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 내에서도 그 국채의 신뢰성에 따라서 그걸 비중을 가늠해서 지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직까지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 지금 한국이라는 종목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세계 지수에 편입하면서 비중은 대략 아까 미국의 40% 그리고 일본의 대략 한 10%대 대비해서 우리는 2.2%지만 전체 사이즈는 26개국 중에 한 9위 정도 우리나라 경제 순위랑 비슷한 순위이기 때문에 이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지위가 선진 시장에 선진화되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이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호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번째 시도 끝에 성공을 한 건데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한 200개가 넘는 국가들 네. 중에 이제 겨우 26개.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외에도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멕시코 뭐 이런 이머징 국가들도 좀 편입이 돼 있었지만 한국은 조건적으로는 원래 편입 조건은 정량적이라고 하죠. 네. 그 조건은 이미 이전부터 갖춰져 있었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사이즈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선진화된 부분들 시장의 안전성 다 가입돼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에도 그때 그 지수 우리가 그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했다가 그때 또 환율이 빨리 안정화되면서 네. 그때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다가 중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아껴놨던 카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팬데믹 위기를 겪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미국 긴축 이후에 1,300원대까지 올라오고 금리 때도 전반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원래 조건들은 가입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이중과세라든지 그런 세제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채권 거래를 할 때 직접 거래가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해서 외국계 지점들이 와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6월 달에 유로 클리어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한국 채권 시장이 이번에 그 조건들을 다 달성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가늠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걸렸던 게 이 채권 지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투자자들 중에 일본 투자자들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원래 한국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네. 한국 금리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채권을 별로 하지 않았다가 요번에 뭐 최근에 한일 간의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국내 채권 지수 편입에 대해서 그동안 좀 반대를 해왔던 입장들이 요번 우리 10월 편입 때 그쪽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총 4번 한 2년에 걸쳐서 트라이를 해왔는데 이번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에도 사실은 그 결제망 도입하고도 실거래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외국 투자자들이 기존에 채용하고 거래했던 편의성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 부분이 약점이 돼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일본 투자자들의 서베이 결과가 좀 좋았던 부분과 이번에 이 실거래는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래서 1년 정도 편입 이후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켓 사이즈로 2% 이상의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큰 사이즈로 이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편입하는 과정에 충격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외국인들 실거래에 대한 트랙 그 결과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1년 동안 내년 11월까지 지수 편입의 실자금 유입까지는 좀 텀을 두겠다. 요게 요번에 편입이 됐지만 그래도 약간은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닌가 우려의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다른 나라 편입 사정에서도 검토해 보면 편입된 이후에 그 기대 효과만 해서도 그 전후로 꾸준히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보면 그런 우려는 저는 좀 과도한 기우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확정은 아닌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니, 지수 편입은 확정인데 확정이고,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래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결한 그런 마지막 그 조건들 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느냐를 확인하는 유예 기간은 있는 건데 어지간해서 저희 정도 마켓 사이즈 기관이 편입된 이후에 중국도 사실은 편입되고 나서 시장성이 있나 없는 논란이 있었지만 네. 예, 편입된 이후에 편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는 내년도까지 내년 11월 달부터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 11월부터 외국인이 그러면 그때부터 땅 들어오는 거냐? 아니죠. 네. 일부 수동 패시브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자금들은 좀 천천히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한 전체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 중에 한 70% 정도가 패시브고 한 30% 정도가 액티브한 자금이라 보는데 액티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화요일부터 조금 소문이 돌면서 우리가 편입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미국 금리가 최근에 고용지표 호재로 급등을 했잖아요. 네. 미국 금리 급등하는 한 20bp 가까이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리는 10bp 아니 오히려 되려 지금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런 WGBI 편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예, 금리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사항은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많다라고 보기에 그럴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골드만 측에서도 그렇고 한 내년 3월쯤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 거의 한 반년 정도 일찍 편입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효과에 대한 기대를 안 했다가 이 기대감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네. 많은 자금도 유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효과 자체가 훨씬 더 크게 임팩트 있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서프라이즈죠. 네. 저희 채권 그래서 어제도 미국 금리가 7bp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역으로 지금 한 4bp 정도 가까이가 그러니까 합치면 미국 금리 상승분까지 합치면 우리는 역으로 아래로 10bp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채권 시장의 안전성, 기대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서둘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좀 흔들리고 했지만 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내년도까지 전체적인 통화 안정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까지 버무렸을 때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금 이번 달은 아까도 앞서 다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는 뭐 일부
대외 투자자들의 반대라든지 실거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갖춰가면서 하겠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편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으로 크게 작동한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반등을 했지만 편입 뉴스가 있었던 우리 한글날 쉬는 휴장일 때 미국 시장에서 NDF는 거의 뭐 8원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이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이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지금 좀 중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금. 그러니까 이게 금리나 환율을 얼마를 떨어뜨릴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 변동성, 우리가 지금 최근에 환율이나 금리나 다 특히나 환율 네. 변동성이 커서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그 진폭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번에 편입 효과의 제일 극대화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에 가장 싫어하는 게 리스크 변동성인데 네. 그 부분을 줄이는 과정에서 좀 긍정적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금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채 발행도 조금 더 원활해지고 회사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와 연관을 해서 우리 증시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좀 호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수단 자체 말고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발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버먼트, 그러니까 국채 중심의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편입에 대한 기대로 지금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기대치가 아까 2.2% 정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정도 규모? 그러니까 전체 마켓 지금 그 WGBI를 네. 추종해서 움직이는 펀드의 규모가 전체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마켓 사이즈는 35조지만 그거를 펀드들이 추종해가지고 움직이는 펀드 자금은 한 3조 달러 정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3조 달러의 2.2%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네. 대략 한 700억 달러 정도? 7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80조 원입니다. 작지는 않은 돈이죠. 우리가 연으로 지금 1년에 무역 수지 흑자를 낼 때 대략 한 400~500억 달러 정도, 500억 달러 내외를 내니까 우리나라 1년치 교역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자본 쪽에서 플러스 알파로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긍정 효과는 존재하고요. 외국인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 사이즈가 지금 한 2,500억 조 시장, 그중에서 국채 시장이 한 1,300조 정도 마켓 사이즈인데 거기서 그 사이즈에서 80조면 좀 작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국내 투자자들 중심으로 좀 많이 사던 부분을 외국인들이 또 사줄 수 있는 힘이 새로운 없던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 시장 규모, 채권 시장 전체 규모에서 외국인 비중이 한 10%가 채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되고 국채 시장은 좀 더 외국인이 편입 많이 됐다고 해도 10% 후반대인데 아까 그 WGBI 채권 지수에 편입됐던 뭐 멕시코나 말레이시아 일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동안 절대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뭐 물론 우리가 금리가 선진국형이라서 이머징보다는 금리가 좀 낮아서 그들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될 요인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80조 원, 그게 내년 11월로 1년이 유예됐다. 그래도 저는 분할해서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변동성은 좀 줄여주는 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한 80조 원 정도 사야 될 힘을 덜어준다고 하면 그 투자 자금은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일반 다른 회사채라든지 다른 그 크레딧 채권들 쪽으로 신용채권 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 이게 국채 지수만 편입됐기 때문에 국채만 베네핏일 건가요? 네. 그런 수급의 연쇄작용들 그리고 아까 외환 시장에서 무역 수지 한 번 정도 1년치 벌 거를 자본 수지에서 걷어줄 수 있는 안전성. 그래서 저는 단순 계산이지만 이번 편입 효과로 단기적인 효과는 뭐 환율이나 금리에서 환율은 한 10원, 금리는 한 10bp 정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위기 국면이나 이럴 때 상당 부분 채권 시장 뭐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외국인 자금들이 지수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탈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지수에 편입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인들 자금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쪽에서 안전판 역할까지 해주는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글로벌 국채 지수, 세계 채권 지수에서 국채 지수 편입이지만 앞서 얘기하셨던 기업 활동에는 뭐가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니, 당연히 그 간접 효과로 인한 효과들 무시할 수 없다고. 그 직접적으로 수치가 얼마입니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걸 증시에서도 호재로 볼 게 되겠느냐? 아니 외환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재료만 된 것만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성, 우리나라 그동안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면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때 증시가 받는 스트레스나 충격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글로벌 지수 편입, 우리나라도 사실 주식 쪽에서도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는 이유가 사실 임원직 지수에서는 우리가 뱀머리 역할로 비중도 더 크게 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안정성 측면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WGBI 글로벌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함께 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이 확대됐을 때 얼마 정도의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네. 뭐 제가 편입에 따르는 네. 단기적인 효과로는 지금 한 10bp짜리 네. 정도 재료라고 얘기했는데 중장기적으로만 따져놓고 보면 예전부터 뭐 그냥 대략 국고채 한 1조 정도에서 금리 민감도가 한 1bp 정도인데 그럼 80조를 단순 계산하면 뭐 80bp 정도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오냐면 0.8% 정도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인데 그게 이제 네. 좀 초도 효과랑 분산되는 효과를 감안하면 한 반의 반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도 효과의 10bp에 중장기적으로 금리에 녹여서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한 30bp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작다고 0.2%, 0.3%?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채권은 3% 정도 1년에 이자 수익을 지불하는 채권 입장에서는 0.2%, 0.3%를 가격 효과로 그러니까 그걸 10년치 하면 효과가 얼마입니까? 그 자본 차익으로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자로 3%가 아니라 그 캐피탈 게인, 자본 이익으로도 네.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도의 안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고요. 주식 시장 네. 입장에서도 외환 시장 간접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였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있는 게 공매도 관련된 코멘트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게 조금 해소가 돼야지 우리 지수 자체 그러니까 우리 시장 주식 시장 자체도 더 선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수를 조정하고 지수 네. 편입을 결정하는 FTSE라고 하는 기관에서 채권은 이번에 세계 지수 편입시켜줬지만 주식은 이미 선진 지수에 편입이 네. 돼 있는데 공매도 지금 그 금지 조치가 네. 내년 3월까지 그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그래서 경고성 발언도 같이 수반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채권 쪽의 편입의 안정성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은 뭐 조건적으로는 역시나 선진시장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FTSE는 그걸 인정해줘서 선진지수에 편입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공매도를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금 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 3월쯤이면 정책기관에서도 이제 전향적으로 그동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왔으니까 요번에 이런 대외 기관의 코멘트까지 해서 시장이 이제 또 다시 시장성을 더 확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그런 부분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과정. 그러니까 주식은 또 하나의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채권 쪽에서 받은 이 칭찬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덮어주면서 내년 3월에는 다시 시장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채권 지수에 편입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자체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펼칠 거고 외환 안전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코멘트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